미국 부동산 세금 체계가 일단 한국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네네.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아까 우리 보유세 얘기 좀 하셨거든요. 네네. 재산세죠? 어떻게 네네. 좀 다릅니까? 네. 우선은 미국은 보유세 자체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율만 말씀드리면은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1.2% 수준이고요. 네. 뭐 뉴저지나 아까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는 2.4%까지 굉장히 2.4%.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율과 동시에 그 기준이 되는 게 한국처럼 이제 공시지가라기보다는 매매가 자체가 세율의 기준이 됩니다. 매매가는 이제 취득한 가액인 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불에 샀습니다. 누군가가 100만 불에 팔았어요. 누군가는 이제 100만 불에 샀는데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100만 불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작용이 되냐면은 세율은 높지만 매년 그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게 2% 수준이에요. 매매 가격에서 기준이 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금 연평균 뭐 8에서 10%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지만 재산세는 2%로 맥스가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높지만 향후에는 재산세가 굉장히 낮아지는 이제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장기 보유하면은 그 당시 시세에 비해서 세금이 좀 낮아 보이게 되는 효과를 맞습니다. 거두게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취득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또 종합부동산세,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준이 달라지고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택을 1주택을 소유를 하던 10개의 주택을 소유를 하던 전혀 차등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 그리고 또 이제 취득록세가 이제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뉴욕 쪽만 이제 그 맨션세라 그래가지고 뉴욕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의 한 1% 수준으로서의 그 맨션세. 한국으로 풀이하자면은 아마 저는 그거를 이제 취득세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제 거래세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양도세, 주택 양도세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양도세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거주를 하느냐 아니면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했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25만 불, 25만 불 토탈 50만 불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양도 차익이죠. 그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100만 불에 구입을 해서 150만 불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2년 거주를 충족하면요. 맞습니다. 만약에 순수 투자라서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 부동산을 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1년 이내에 단기 차익을 했는지 아니면 1년 이후에 매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장기인지 단기인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년이 기준이네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같은 경우는 10%에서 37%로 이제 구간이 소득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본인이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세율이 0%, 10%, 20%, 그러니까 맥스가 20%까지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살지 않아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재산세랑 또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재산세가 좀 높아서 나머지 텍스 부분들은 한국보다는 낮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군요. 흔히 말해 이제 한국에서 복비라고 부르죠. 네네.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업소에 내는 어떤 비용. 이거는 미국은 좀 어떤가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된 업을 하고 미국에서도 관련된 업을 하고 있지만 양국을 비교하자면은 제가 지금 뭐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파트 거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 혹시 한 몇 장 정도 나오실까요? 한 2장, 3장? 3장 정도 네네. 될까요? 네. 거의 2장, 3장인데 특약 붙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0억짜리, 100만 불짜리 만약에 주택이 거래가 됐다 하면은 봐야 될 서류, 체크해야 될 서류들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복잡하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모든 내역들을 다 에이전트가 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일에 대비해서 저는 뭐 미국이 커미션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업무의 양을 따지고 시간을 따지면은 저는 그렇게 또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바이어, 매수자는 복비, 커미션을 내지 않습니다. 네. 네. 파는 사람이 내는데 파는 사람이 통상 4%에서 5% 수준을 내고요. 그러면은 그 4%에서 5%를 셀러 쪽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바이어 쪽을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서로 이제 똑같이 스플릿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어분은 커미션을 복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이제 나중에 파실 때 셀러가 되실 때는 그 부분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아까 미국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는 조금 한국에 비해서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있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세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세요. 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 활용하는 세법인데 1031 익스체인지 세법의 1031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100만 불에 대한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50만 불에 팔았어요. 제가 직접 거주를 했다 그러면 50만 불 텍스를 안 내지만 네. 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면은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150만 불보다 똑같거나 아니면은 단 1불이라도 더 비싼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50만 불에 대한 텍스를 이연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팔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에 대해서 이연을 하는 게 텍스를 안 내고 그 돈까지 부동산을 산다라는 게 이제 복리 효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또한 트럼프 정권 때 만들어졌던 게 이제 양도소득세를 아예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오퍼튜니티 조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너무 낙후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부동산 투자를 장려를 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양도세를 면제를 줄 거야 라는 그 조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 평생 살면서 이제 한 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프로포지션 60-19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주택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럼 아까 이제 재산세가 맥스 2%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은 높지만 재산세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55세 이후가 돼서 부동산을 제가 새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낮은 재산세로 낼 수 있는 또 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당을 받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그렇군요. 미국 내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마다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텍스를 냈고 이제 옮기는 곳에서는 과거의 텍스를 내고 싶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세법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오퍼추니티 조닝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궁금한데 그게 보통 도심 지역의 어떤 슬럼 같은 곳이 그렇게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좀 발전이 더딘 시골이 많이 지정이 되나요? 네. 원래 이제 그 취지에 따르면은 원래 슬럼가가 맞겠죠. 네. 그런데 LA 한복판도 오퍼튜니티 조닝으로 지정이 되어 슬럼이 있고요. 아닌데요. 네. 그리고 또 뉴욕에도 지금 오퍼튜니티 조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퍼튜니티 조닝은 뭐 구글링 하면은 이 지역이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또 아마 그 라인을 그을 때 법을 만드신 분들도 아마 본인의 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네.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